어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나의 미래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꺾인다. 오히려 손실을 본다. 한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은 안 하나 아무도?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재밌는 내용을 또 가지고 와봤는데요.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목요일 업로드한 영상에서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이 국내에서 특히 이게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NPS,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관련 주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다는 게 엄청나게 호재이기는 한데,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래도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연금 비트코인 투자에 현실을 직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경 기사입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최다 보유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국민연금이 460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달러로 3,400만 달러 정도로 2분기에 매수했다. 이게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매입한 거였습니다. 국민연금이요. 왜 투자를 했나 한번 보니까, 일단 이미 작년에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을 이미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8만 주, 그래서 약 270억 원 규모를 작년에 매입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12,866주를 매도를 했대요, 중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평균 70.5달러에 샀는데 205달러까지 그동안 1년 동안 올라서 639억 원으로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주식을 투자를 잘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같은 느낌이 어떤 테마로 엮일 수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을 457억 원 사는 게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건 맞아요. 이제 코인베이스 주식처럼 70불에서 205달러 갔으니까 한 3.5배 정도 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만약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도 그렇게 가주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땡큐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합리적인 결정.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잘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난 1년 수익률인데 이 노란색 선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입니다. 오히려 코인베이스보다도 주가 상승률은 더 높습니다.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346%나 올랐어요. 코인베이스는 184% 올랐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도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력들이 투자를 한 것도 잘한 결정이다라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 그러나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목적이에요. 국민연금은 왜 비트코인 프록시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했냐, 그 원인,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국민연금이 지향하는 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고위험 고수익 주식에 국민연금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이거예요.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가져왔는데, 복지부 국민연금 수익 내 골든타임이 2040년까지밖에 안 남았다. 신규 대체 자산 발굴할 거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기금 감소 시기, 적극적인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골든타임은 2040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앞으로 고갈될 예정이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타가는 세대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금액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지 않는 한, 또는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국민연금을 걷어들이지 않는 한 지금 속도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고갈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40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기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수익률이 잘 날 것 같은, 고수익이 날 것 같은 대체 자산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알고 우리가 이 뉴스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해외 주식 더 담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이 5년 뒤에는 14%에서 13%로 축소된다. 3년 뒤 연금 주려면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해외 주식을 더 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국민연금 고갈을 6년가량 늦출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거죠. 2054년경에는 고갈이 될 거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추산으로는 이게 1% 수익만 더 국민연금이 올려줘도 2054년에서 2060년, 2066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니까 이 기금 운용력들의 역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주식 수익보다는 해외 증시 수익률이 그동안 압도를 하고 있었으니 이쪽으로 비중을 높이는 거죠. 여기 나오죠? 국내 주식에 투자한 수익률은 연한생 기준으로 6.53%밖에 안 되는데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11%에 달한대요. 거의 2배죠. 수익금이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을 넘어선 지도 오래됐다. 기금 설립 이후 1988년이죠. 이때 이후로 해외 주식 수익금은 무려 167조 원이지만 국내 주식 수익금은 105조 원에 그친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 주식 규모, 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중이고 반면에 해외 주식 비중은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3.3%.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연기금이잖아요. 이게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어떤 펀드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자금을 강제적으로 모아서 은퇴 후 자금을 주겠다면서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지 않습니까? 연기금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연기금이 전체 자산의 33.3% 가장 큰 비중을 해외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 이게 근데 과연 안전한 방법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사실.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이렇게 채권에 대부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33%, 3분의 1가량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굉장히 위험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포인트씩 계속해서 추가 수익을 내면은 기금이 고갈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대 가능성도 똑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아니면은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가 또 한 번 터진다. 유로존 위기가 또 한 번 터진다. 이렇게 미증유의 사태는 증시에 항상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거 만약에 때려맞고 국민연금 수익률이 꺾인다. 오히려 손실을 본다. 한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걱정은 안 하나 아무도?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학개미들이 좋아하는 펀드 포트폴리오랑 똑같습니다. IT 비중 21.8%로 제일 크고요. 헬스케어 이렇게 높은 거 보세요. 12.3%. 가장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군에 속하는 주식들 많이 들어가는 섹터잖아요. 이런 게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지역도 보면은 북미 지역. 그죠? 미국 주식시장이 제일 좋으니까. 북미 지역에다가 잔뜩 몰빵을 해놨습니다. 북미 지역 가장 좋은 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표적으로 IT.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IT. 그리고 탑10 투자 종목 보면은 전부 다 미국 IT 주식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여기 또 알파벳.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바이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노보노디스크. 네, 덴마크의 오젬픽, 위고비 만든 대표적인 바이오 주식이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학개미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익숙한 투자 포트폴리오일 겁니다. 근데 연기금이 이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게 맞나?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게 잘 됐죠. 몇 년 동안 잘 돼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잘 될 거냐는 똑같이 50대 50 확률이기 때문에 국민의 연기금을 이렇게 운용을 한다? 자, 평가액 보십시오. 여기 지금 1,000조 원이 넘는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애플의 4.11% 고비중을 몰빵을 해놨습니다. 13조 1,724억 원. 단위 억 원이니까 13조 원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11조 원, 아마존의 5조 원, 엔비디아 5조 원. 이렇게 4조 원, 4조 원, 3조 원씩 굉장히 큰 자금을 이렇게 미국 대표 IT 대형주들에다가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들에다가 비중을 편중을 해놨고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투자했다고 하는 코인베이스 주식 735위입니다. 네, 여기 지금 3,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 있거든요. 그 3,000 몇백 개 기업들 중에서 1억 원 이상 투자를 한 가장 그래도 비중이 있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을 쭉 리스트업을 해보면 735위에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646억 원. 비중은 0.02%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다 지금 비트코인이랑 상관없는, 여기 마오타이주도 있네요. 중국 대표적인 잘 돼왔던, 지금은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잘 돼왔던 주식이죠. 마오타이주도 가지고 있고 BYD, 미국 전기차죠.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2분기에 429억 원어치 매수했다고 하니까 이 리스트에도 바깥에 있겠네요. 현재 기준으로는. 한 1000위권 정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뉴스긴 하나 이렇게 고수익이 나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막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가 들어온 거지 거기에서 무슨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가능성을 보고 국민연금이 상당 부분을 거기에 투자한 건 아니다라는 어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 자,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여기까지 알겠고, 그러면 국민연금의 상황은 지금 어떠냐? 객관적으로 판단하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요, 2054년경 고갈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던 적립액이, 적립금이 2049년, 2050년경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054년, 여기서부터는 고갈됩니다.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1,500조 원, 2,000조 원까지 늘어났던 게 쭉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 500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이 정도 선에서 붙어 있는데 지출, 지급액이 늘어나잖아요. 점점. 지급액, 은퇴자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들의 수는 계속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늘어나는데 지출 금액은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거, 국민연금이 벌어들이는 주식 투자를 통해 벌어들이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납입금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더 많은 불입을 해서 또는 인구수가 늘어나서 젊은 노동 가능 인구수가 늘어나서 납입을 하는 금액 자체는 느는 모습도 아니죠. 오히려 줄어듭니다. 2054년에는 고갈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보험료를 인상을 해서 이 고갈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4대 보험에 국민연금이 들어가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입을 하는 거. 그게 근데 내 이름으로 적립금이 쌓이고 있긴 하지만 그게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상식입니다. 지금 내가 내는 소득의 9%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타가시는 베이비부머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이 타가시는데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4년이 되면 고갈이 되는 거죠. 내가 납입하는 금액이 내 계좌에 쌓이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받으면은 이렇게 고갈될 리가 없겠죠. 이 구조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납입하는 금액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미 타가고 계신 거다. 이게 지금 국민연금의 구조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게다가 보험료를 9%에서 18%로 늘린다? 내 소득의 18%를 국민연금에 보험세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 미래 세대의 불만은 엄청나지 않을까요? 지금 9%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2배로 늘어나서 18%로 인상을 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래세대. 그때 당시에 돈을 버는 그 미래세대가. 게다가 그런다고 해서 완벽히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2080년에 어차피 더 고갈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 국민연금으로 내 은퇴 후의 라이프를 담보할 수 없다. 개런티할 수 없다. 내가 개인연금 몇 개를 가지고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나의 미래를 담보해주지 못한다. 이거 대비를 우리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은 굉장히 중요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위스콘신 주정부라고 또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했다는 곳으로 유명한 곳 있죠. 이 위스콘신 주정부 연기금은 말 그대로 주정부 연기금입니다. 그래서 주정부에 소속되어서 일하는 공무원들,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주정부에서 연금을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랑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을 하는 거고 위스콘신 주정부 연기금은 주정부에 소속된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운용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아무튼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했습니다. 마치 우리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한 것처럼. 근데 목표가 달라요. 국민연금은 코인베이스랑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수익률이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한 개념인 거고 이 위스콘신 주정부 연기금은요 무려 1,400억 원이나 투자했습니다. 왜 투자했냐면 위스콘신 주정부 연기금도요 납입금의 50%는 코어 트러스트 펀드라는 여기에 무조건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연금 같은 거예요.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DB형이라고 하는데 Defined Benefit의 약자입니다. 확정급여형은 뭐냐면 내가 얼마를 부으면 내가 얼마를 받는 게 확정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금액이 확정되는 걸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 연기금은 내가 납입을 얼마를 하면은 예를 들어 매달 $100를 하면은 내가 은퇴 후에 받을 자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그게 확정됩니다. 그래서 절대 위험하게 운용을 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운용력이 있어서 운용을 하나 절대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운용 금액의 3분의 1을 위험자산인 주식에다 투자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안정적으로 무위험 수익이 나오는 채권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겠죠.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로 운용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베리어블 트러스트 펀드라고 해서 이제 가입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납입금의 한 50% 절반 정도는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 기여형이라고 합니다. De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DC형, 확정 기여형. 이 확정 기여형 전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내가 선택하면은 이제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책임입니다. 이거는 확정 급여형이 아니에요. 베리어블은. 확정 기여형은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마이너스가 나도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defined benefit이 아니라 defined contribution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 차이, DB와 DC 차이. 그래서 위스콘신 주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 급여형인데 가입자들의 선택에 따라서 납입금의 절반 정도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비트코인 ETF에 투자된 자금도 상당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DB형 펀드, 코어 트러스트 펀드에서 운용력들을 선택해서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 베리어블 트러스트 펀드에서 납입자들이 선택해서 비트코인 ETF에 들어온 건지 그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제가 봤을 때는 1,400억 원이나 되는 높은 금액에 들어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가입자들이 선택해서 투자된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랑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국민연금은 확정 급여형인데 고갈 시기가 있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확정 급여형 펀드예요. 그래서 내가 확정 급여형으로 얼마 받을 거라는 계산을 해주지만 그걸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개런티할 수 없어요. 이런 웃긴 구조가 어딨나요, 세상에. 국민연금. 내가 선택할 수도 없는데 국민연금 운용력이 그냥 이거 고갈 시기 늦춰야 돼 하면서 고위험 고수익 나는 위험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프록시에 들어간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코인베이스에. 그러니까 이거 완전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그래서 지금 경종을 좀 울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나에게 내가 저 정도 나이대 되시는 분들이라면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저는 지금 당장 좋은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미래에 좋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말은 뭐예요? 내 은퇴 후의 라이프를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개수를 불려나간다 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이 목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나중에 제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레리 핑크 블랙록 CEO가 24년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 대부분의 내용이 은퇴 후 노후 자산,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전반부 절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발제를 해왔어요.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거의 자동으로 근로자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자라는 주장을 여기 했습니다. For workers, 근로자들을 위해서 make investing almost automatic, 자동으로 투자하게 만들자.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내 소득의 9%를 뜯어가긴 하나 그게 고갈되는 구조로 간다는 게 문제인 건데, 그 레리 핑크 CEO의 말은 뭐냐면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동으로 투자하게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가. 국가가 그냥 9% 그냥 뜯어가서 이렇게 운용을 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55세에서 65세 미국인 거의 은퇴가 앞둔 절반가량은 개인연금 계좌에 단 1달러도 들어있지 않다는 게 문제래요. 이 은퇴를 앞둔 대부분 절반가량 사람들이 연금을 위해서는 단 1불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문제죠. 노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봤더니 미국인 10명 중 4명은 수중에 비상금 400불조차 없는 실정이다. 여기 이제 더 딥한 내용이 있어요. 뭐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돼서 비상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상금 400불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카드로 이렇게 다 계산하다가 월급 들어오면 카드 빚으로 나가고, 아니면은 그냥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받은 돈으로 오늘 끼니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자금을 운용을 하지 못하는, 단기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미국인 10명 중 4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쓸 돈도 모자란데 30년 뒤를 걱정하여 연기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은 어떤 걸 해왔냐면 전국에 있는 비영리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비상금 저축 운동이라는 걸 해왔대요. 여기 보면 Emergency Savings Initiativ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총 20억 달러를 저축하게 만들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런 운동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어떤 연구에 따르면 비상금 저축이 있는 사람들은 은퇴 후를 대비해서 투자할 확률이 무려 70%나 증가를 한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도 내 은행 계좌에
손 안 대도 되는 돈, 단 100만 원이라도 들어있는 분들은 이걸로 비트코인 아마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갑자기 막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막 어떨 때는 괜찮았어. 나 이제 노후 준비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쓰는 게 좋고 내가 원하는 거 사는 게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좋아요. 근데 1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이제 미래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 날이 한 번씩은 오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러면 그때 뭔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100만 원 여기 지금 비상저축이 있는 걸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기금에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저같이 비트코인을 그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때 비트코인을 좀 사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상금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인 운동을 통해서. 네, 그래서 2부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한 거 좋은 뉴스긴 하나 그냥 단지 고수익 내는 위험자산에 투자한 그 결로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은 하지 말자. 우리가 그냥 현실을 직시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연기금이라고 하면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런 연기금은 기본적으로 확정 급여를 지급을 해야 돼요. 가입자들에게. 근데 지금 국민연금은 2054년에 고갈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 급여가 아닙니다. 그중 일부를 또 확정 급여라고 하면 그중 일부를 내가 이 DC형으로 확정 기여형으로 위험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내 선택이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 내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연금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노후를 대비하자라는 말씀 드렸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은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쨌든 은퇴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인들이라면 비트코인을 목표 금액 정한 다음에 모아서 이제 은퇴 후를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해놓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내용이 재밌으셨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